주산전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의 법이다.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 저점에서 확 들어왔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갭으로 굉장히 좀 하락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올려준 여러 어떤 포커스는 정말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포커스가 아닐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어떤 고생이 많네요. 그래서 코로나19부터 산불까지 행정력 가부가 걸린 공무원. 그래서 작년 9월 임명된 새내기 공무원 업무 너무 많아 힘들고 아쉬워. 힘들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업무 지원에 지친 형태에서 선거와 며칠째 이어진 산불에 견디기 힘들지만 해야죠. 야, 고생이 많네요. 그래서 최중진 52살 계장형은 이렇게 해서 오전 1시 8분 시청이 재난안전 등에 담당하는 이런 주택의 불이나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4.17은 대통령 선거의 어떤 사전 투표 관리를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다. 보면 야,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또 야,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네요. 보면 고생이 많네. 예, 왜 사는 게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문명화된 사회가 힘든 건 뭘까요? 보면 보다도 좀 그렇습니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다 빨리빨리고 그렇죠. 참 좋고 행복한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보면 자 카카오 게임 우리 행복으로 가려면 카카오 게임 좀 다시 한번 터닝 해야지. 그래서 제2의 오딕이 노리면서 신작 유통을 확대하는 신작 유통 확대하면서 이제 요 제2의 오딕도 한 방 터지면 막 저점으로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야 100m 달리기 하자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잖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슈팅 랠리가 정말 어떤 세게 나와주면서 우리가 좀 잘 나가야지. 많이 잘 나가야지. 신작 유통 확대하는 그런 점. 그래서 2022년 출시 라인업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투자한 개발사들이 올해 첫 신작을 대거 공개했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IP 확보 차원에서 유망한 개발사에 투자해 왔고요. 지난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오딕을 발굴했었던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제2의 오딕을 선보여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 보면. 그래서 게임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게임즈 올해 10종 이상의 신작을 출시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출격을 앞둔 작품은 세컨드 다이브의 알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를 비롯한 SL 게임즈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MMORPG 신작이 되는 그래서 나인아크의 에버소울, 로드 커플릭의 가디스 오더 이런 부분 뭐 하나라도 터지면 되지 보면 하나라도 터지면서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정말 어떤 엄청난 부분으로 잘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오딕을 1월 작품으로 알레스를 공개한 그래서 알레스는 게임 개발사 세컨드 다이브가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로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를 맡았었던 그래서 MMORPG의 장르 중 오딕의 어떤 흥행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점을 또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분 투자사 작품인 퍼블리싱에서 세컨드 다이브를 포함해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사의 공통점은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이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수합병 및 투자에 역점을 둔 이런 점에서 남궁훈 당시 대표는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게임 개발사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마련한 공모자금이 3,840억으로 이 중에 85%는 기업 인수합병과
신규 지식재산권 IP 확보를 통해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 성장하려면 퍼블리싱을 넘어서 IP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개발사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고 지난 2020년 2월 카카오 게임즈의 SL 게임즈 지분 53%를 사들여서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렇게 뭐 차츰차츰 이렇게 나아가잖아 보면 차츰차츰 나아가고 이제 또 좋아지려면 하지 뭐 게임즈가 진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조금 다 러시아 때문이지 보면 특히나 이 푸틀러 때문에 좀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다시 좋아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은 또 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올라올 거 보면 너무 떨어졌고요. 보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굉장히 또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되는데 또 다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냐? 아니죠. 가치 밸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가격을 지불하면 뭔가 오잖아. 그게 가치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 기업의 뭐 자산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뭐 현금 가치도 될 수 있는 거고 보면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오딕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그 가치를 기업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또 쉽지 않지만 또 견뎌야 되는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그 조바심 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포성이 울리면 정말 너무나도 무서워 보면 포성이 울리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냐 보면 흔들리나 다 그렇잖아. 안 무서우면 다 무서워 보면 나도 무서워. 나도 안 그런 것 같아서 난 너무 무서워 솔직한 얘기로. 근데 버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보면 버티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변덕스러운 시장의 여파로 변덕스럽잖아. 푸틴 때문에 막 시장이 막 출렁해서 단기 심리 방향이 막 충돌이 막 일어나죠. 막 그러면서 막 출렁출렁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엔 좋아지는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을 모아가야 되겠죠. 나스닥에 대한 부분 또 많이 빠졌네. 뭐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 좀 빠졌는데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 보면 전적으로 러시아가 정말 어떤 철구나무 형들아 보면 이 부분 볼까요? 우리가 항상 그 투자에 주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꼭 봐야 됩니다. 니켈 코퍼스 하루아침에 휴지조가 투자자 날벼락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니켈 투자자가 날벼락을 맞았다. 그래서 니켈의 주요 생산지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재개로 니켈의 공급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해지면서 니켈 형들아 니켈 가격이 하루아침에 70% 폭등했대요. 그 여파로 니켈 가격의 역으로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2배 베팅한 니켈 2배 인버스 상장 ETN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형들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추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에서 캔들의 브레이크에서 이런 부분에 다시 거래량 터져주면서 추가에서 슈팅이 겁나게 좀 세게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자 눌려주는 이런 어떤 가격선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가 있고요. 다시 눌려주는 부분에서 자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다시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일봉에 대한 부분, 일봉의 바닥선, 일봉의 굉장히 어떤 바닥선, 이런 부분, 바닥에 대한 이 캔들의 모양이 좋네, 형들아.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의 행복. 행복은 안 지나갔으면 좋은데 지나가죠.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도 이 또한 지나가. 안 지나간 적 없어.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지나가죠.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이런 위기 결국엔 지나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